우리 대명사와 만나본 적이 있죠? 대명사가 뭐였냐면 이런 일을 하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했죠. 우리가 살펴봤던 얘네들은 주로 사람이 명사를 지칭해서 가리키는 대명사여서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어요. 이번 영상부터는 부정대명사. 여기서 쓰인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와 비교해보면서 말해볼게요. 아무나 너라고 하지 않죠. 너라는 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이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이란 전제 하에 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드킹이라는 걸 정해놓고 얘를 그것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명사라고 특정해놓고 그 명사가 가진 이름 대신 I, you, he, she, it, they, we 라고 부르죠. 누군가 전화를 했다처럼 누군가, 어떤 사람, 무엇, 얘네들은 어떤가요? 어떤 명사라고 특정해두지 않고 그 명사가 가진 이름 대신 부르는 단어죠. 그래서 얘네들을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명사가 가진 이름 대신 부른다고 해서 나의 명칭이 붙여졌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대명사는 참 많은데요. 이걸 다 하지 않고 이것만 할 거예요. 다른 건 미래에 언젠가 또 하게 될 날이 오겠죠? 왜 지금 다 하지 않냐면 과거에 저는 문법이 게임이라면 각 단계, 각 레벨을 완벽하게 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무 지쳐요. 그리고 완벽하게 깼다고 생각해도 다음 레벨을 깨고 있을 때 이게 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우리가 부정대명사 박사가 되려는 게 아니고 영어랑 친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별 하나만 얻어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기로 해요. 일단 영어랑 친해지게 해주는 각 단계들을 빠르게 지나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어딜 찾아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정대명사만 살펴보고 다른 건 다른 곳들도 둘러보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보기로 해요. 여기서 body, one, thing 이 부분은 같고 some, any, no, every만 다르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some, any, no, every는 한정사라는 용어 자체는 한정사랑 친해질 때 만나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설명한다는 걸 알면 돼요. 약간 형용사 역할이랑 비슷하죠?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명사를 설명한다고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some, any, no, every 뒤에 오는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고 싶을 때, 두 번째는 some, any, no, every 뒤에 오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가리킬 때, 이런 상황에서 명사를 설명한다고 생각하기로 해요. 얼만큼의 수량을 나타내고 어떤 의미로 명사를 가리키는 건지는 some, any, no, every가 가진 뜻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랑 먼저 친해질 거예요. 그런데 친해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미래에 할 일이고 그것도 미래에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인데 some, any, no, every 얘네들 이야기에 필요해서 오늘은 우리도 아주 살짝 들어볼게요. 영어 사람들은 명사를 구분해놨어요. 셀 수 있고 셀 수 없다고. 어떤 도움 없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모양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명사들은요. 셀 수 있다고 말해요. 문법 박사들은 이런 명사들의 이름을 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상명사라고 부릅니다. 물은 한 병, 두 병 이렇게 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물병이라는 도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즈도 한 장, 두 장 셀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도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도움 없이는 분리할 수 없는 명사, 이런 명사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산 명사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명사 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도 있죠. 실수, 느낌, 질문 이런 명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생각이 가능하다면 머릿속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요. 머릿속에서 건 바이 건으로 나눠지면 영어 사람들은 얘네들도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를 건 바이 건으로 생각한다면 분리가 되니까 그때는 그 명사를 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셀 수 있고 없고의 개념은 눈보다는 머릿속의 인식에 달려 있어요. 이 인식에 대한 차이는 미래에 자세히 할 거고요. 셀 수 있다고 인식되는 명사는 한 개일 때 단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단수 형태를 써야 하고 두 개 이상일 때는 여러 개의 개념을 나타내는 복수 형태를 써야 해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셀 수 없다고 인식되는 명사는 한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이런 개념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한 가지 형태를 씁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죠.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고 한계를 나타낸다면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는 가산명사의 단수형이 쓰인다면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서술어 자리에 있는 동사는 주어 자리에 he, she, it이 올 때처럼 변신하겠죠?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를 넣을 건데 is인가요? I인가요? it 뒤에는 is가 오기 때문에 is죠. 이번엔 give를 넣으면요. give일까요? gives일까요? it gives이기 때문에 gives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는데 이번엔 여러 개를 나타낼 때 쓰는 형태가 왔다면요.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왔다면 동사는 여러 개니까 they처럼 생각해요. they are니까 books are가 되고 they give니까 books give가 되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좀 난감하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여러 개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죠. 하나의 개념도 존재할 수 없고요. 난감해진 동사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비록 한 개는 될 수 없지만 분리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덩어리 같은 느낌으로 봐서 he, she, it처럼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의 where가 주어 자리에 오면 동사는 주어가 he, she, it일 때처럼 변신하는 거예요. is겠죠. it is니까. 비동사 과거형은 was가 되겠죠. it was니까. 여기서는 gives가 되겠죠. it gives니까. 문법책에선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다고 인식될 때, 즉 가산명사라고 생각될 때 그 명사는 한 개의 한 명일 때 쓰는 단수 형태와 여러 개일 때 쓰는 복수 형태를 가지죠. 단수 형태는 명사의 기본 형태와 같아서 child의 단수 형태는 child예요. 복수 형태는 보통 명사의 기본 형태에 s나 es를 붙이지만 얘처럼 관종스럽게 제멋대로 변하기도 해요. 아이 한 명은 child, 아이 여러 명은 children.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형태는 he, she, it처럼 생각하고 he is니까 child is가 되고 she has니까 child has가 되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는 they처럼 생각하죠. they are니까 children 하고 they have니까 children have가 되죠. 돈, 재산은 분리하려면 화폐 단위가 필요하죠. 도움 없이는 분리할 수 없어서 셀 수 없다고 생각할게요. 셀 수 없다고 인식되는 명사는 한 가지 형태만 있죠. 한 개의 한 명은 아니지만 he, she, it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money is죠. it is니까. it has니까 money has고요. 그리고 some, any, every, no는 두 가지 상황에서 명사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거나 명사를 가리키거나. 이걸 기억하고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만나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